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쇼츠,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에 푹 빠져 있는 모습 자주 보시나요? 단순히 요즘 애들은 다 저래 하고 넘기기엔 조금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은 숏폼에 빠진 아이들이 겪는 진짜 위기, 바로 독해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짧은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단순한 흥미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단 몇 초, 길어야 몇 분 안에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숏폼 콘텐츠는 얼핏 보면 효율적이고 편리해 보입니다.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문해력 저하와 주의력 결핍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점점 더 짧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긴 글을 읽거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단편적인 정보에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여러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점차 퇴화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복합적인 사고 능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입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숏폼 콘텐츠는 더욱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화면과 단편적인 정보의 나열은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숏폼 콘텐츠에 길들여진 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지구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꾸준한 운동 없이 근육이 퇴화하는 것처럼 독서와 깊은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끊임없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교과서의 복잡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올바른 답을 찾아내고 회사에서 받은 보고서나 지시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며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과정이 고도의 문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면 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많은 난관과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이고 또래 관계 형성이나 사회생활 적응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서투르게 될 수도 있죠. 이른바 디지털 문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디지털 콘텐츠 과다 노출은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중독을 겪는 청소년은 뇌에 비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이토록 숏폼 콘텐츠에 열광하고 좀처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걸까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은 재미있고 쉽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몇 초 안에 새로운 자극과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지니 아이들은 지루함을 느낄 틈도 없이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손을 뻗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중독적인 특성이 아이들을 숏폼 중독이라는 덫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숏폼 중독이 마약 중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원하게 되고 결국 숏폼 콘텐츠 없이는 일상생활에 집중하거나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치 약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중독자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짧은 영상 속에는 교육적이지 않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콘텐츠도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문해력 저하는 미래 사회의 인적 자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독서입니다. 숏폼 시청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그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글자를 눈으로만 기계적으로 훑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며
자신만의 관점으로 비판하고 나아가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진정한 독해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 검사를 확대 시행하여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노력은 분명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유아의 경우 하루에 1시간, 청소년은 2시간 이하로 숏폼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아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모의 용기와 끈기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두껍고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히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나 형식의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형식의 책이나 그림책으로 시작하여 점차 글의 비중이 높은 동화책, 위인전, 학습 만화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책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독서가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책에서 얻은 지식과 감정을 부모님과 공유하면서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숏폼 콘텐츠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등 숏폼 콘텐츠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사용과 그로 인한 균형의 상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숏폼 콘텐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적절한 시간만큼만 활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야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인지시켜주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숏폼 콘텐츠의 편리함과 즉각적인 즐거움, 뒤에 숨겨진 문해력 저하라는 심각한 그림자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형성하고 깊이 사고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숏폼에 빠진 아이들의 진짜 위기,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오늘부터 함께 지켜주세요. 이것은 단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